KF-21 전투기는 완성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문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시운전 기간 동안에 사고가 안 난 건 전례가 드문다 이거예요. 요청하면은 폴란드 같은 경우는 뭐 탱크, 전차 수출하는데 3개월 먼저 배달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역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해군은 그동안 북한을 능가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미 그거는 능가를 했기 때문에. 한국 잠수함이 20년 만에 독일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그 비결은 이제 기술력이죠. 첫째가 기술력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뢰가 상당히 높아요. 그건 뭐냐면은 어느 때까지 이 배를 가져다 주세요 하면 이 납품 기한, 그거를 잘 지켜요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가격이 싸요. 왜냐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상선도 많이 수출하면서 그런 기술자들을 잘 유지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또 대량 생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싸단 말이죠. 그래서 가성비가 뛰어난 배를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미국하고 자유진영에 호환성이 많잖아요, 장비가. 그래서 어느를 가져다 놔도 호환성이 많기 때문에 좀 많은 국가들이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단 말이죠. 자기 가지고 있는 기존의 장비나 이런 걸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이 선호하고 있죠. 그렇다면 한국 잠수함의 도전 과제로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국 잠수함의 도전 과제는 디젤 잠수함은 이제 됐고, 그다음에 이제 핵추진 잠수함 만들어내야죠. 그게 이제 과제인데, 이거는 뭐 그동안 핵추진 잠수함에는 우라늄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으로 우리가 제스처를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뭐 제한도 되고, 그러나 이제 북한이 워낙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핵잠수함을 빨리 만들어서 거기다 SLBM 집어넣겠다. 뭐 김정은이가 맨 선두에서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거를 커밍아웃,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하면은 국가 기술력을 총 결집시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군함 중에서는 만들어 보지 않은 게 핵 항공모함하고 지금 핵잠 2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거의 다 모든 걸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 기술이 앞서 있어요. 이미 미국을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 보면은 최고, 그야말로 원탑으로 가는 거죠. 최근 북한이 구축함 진수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진수를 하려면은 앞에서 배를 이제 올려놔요. 그걸 썰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앞에서 끌어가지고 물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물가에 평행으로 가서 동시에 함미어 가면서 밀어 제끼는 거예요. 그럼 밀어 제끼면 탁 물에 뜨면서 기우뚱 기우뚱하다 중심을 잡는, 이런 게 측면 진수를 하는데, 그걸 하다가 함수하고 함미하고 거의 동시에 이렇게 탁 물에 가야 되는데, 함수는 남아있고 함미만 먼저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거는 최연함이 1번함이거든. 최연함이 5,000톤급에. 그거는 문제없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문제없이 했다는 건 기술을 안다는 얘기예요. 큰 물에 어려움이 없다. 근데 처음에는 다 긴장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김정은이가 러시아하고 동맹을 강화하면서 기술을 전수받고, 뭐 우리 해군력 키우자, 이제 지상에 있는 핵무기를 다 물속에 집어넣고, 뭐 함정도 더 키워서 미국의 항공모함도 대응하자,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가니까 급하잖아요. 빨리 가시적으로 성과를 보여 하니까 급히 하다가, 그게 그렇게 고난도 기술은 아니에요. 이미 한번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했는데 국제적으로 망신당한 거죠. 그래서 서두르다가 안전 절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게 얼마만큼 그 배가 피해를 입었느냐, 이거는 공개를 안 하니까 모르는데, 새 배를 만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파공이 났다고, 구멍이 났다는 거는 그건 치명적인 거예요. 그건 다시 그 부분만 고친다는 것도 땜빵이잖아, 땜빵. 그렇기 때문에 창피하고 철판 다 갈아야 되지. 이런 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을 건데, 이미 뭐 기사에 뭐 배를 세우는데 성공했다 얘기 들으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는 해 하면 밤새워 하잖아요. 거기 가늠할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되느냐, 언제까지 안 되느냐,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총력을 다해서 지금 보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아주 기초적인 거를, 룰을 아니면 규칙을 어겨서 안전 절차를 지키지 못해서 그런 사고가 났다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보고, 북한은 그걸 옛날엔 감췄는데 이제 안 감추잖아요. 그만큼 자기들도 이제 해군력을 키우고 있다는,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이 된 거예요, 사실은. K방산에서 육군, 해군, 공군 각각의 효자 상품이 무엇이 있을까요? 육군 하면은 뭐 님이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시청자분들. K9 저지포, K2 전차, 뭐 대공무기를 천궁, 천무, 단장포. 그다음에 공군 같은 경우는 지금 FA-50 공격기,
요즘에는 뭐 헬기도 수출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라크에 수리온 계약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다음에 KF-21 그 전투기는 우리가 만들어내 완성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문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시제품을 만들어내면서 수많은 미사일 능력, 무장 점검, 고공 비행 시험, 음속 돌파 시험 이런 거 다 했는데 이렇게 쉬운 전기간 동안에 사고가 안 난 건 전례가 드문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이런 차원에서 또 미국의 이 5세대 전투기, 완전 스트레스 이런 전투기를 따라가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4.5세대 정도 실제 만드는 카이의 기술자들을 만나보면은 사실은 5세대 가깝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미국을 자기가 하지 않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 엔진도 또 미국 거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100% 국산화 아니기 때문에 우리 큰 소리 칠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가격은 싸지 성능은 거의 4.5 내지 5세대 되니까 이걸 누가 안 사려고 했겠어요. 그래서 이게 인기가 치솟고 있는데 뭐 어느새 뭐 여기저기서 주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공군의 주 수출품이고 해군 같은 경우는 그동안 호위함 했죠. 호위함 또는 상륙함 이런 걸 페루에 이제 현대중공업에 수출하고 거기서 현지 건조도 하고 그러고 있고 그다음에 뭐 필리핀에는 이미 호위함 2,500톤, 3,500톤짜리를 이제 수출을 하고 있어요. 원해 경비함 이런 것들하고 인도네시아에 이제 잠수함을 수출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잠수함 수출 대기하고 있고 이런 걸로 해서 6회 공군이 이제 각기 그 특장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인기가 지금 치솟고 있는데 특히 그동안 지상하고 공군 무기가 많이 팔렸다면 이제 해군 쪽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다. 원래 전쟁 역사 보면은 전쟁을 일으키는 데는 육군에서 하는데 실제로 마무리 단계에서는 해군이 동원된다고. 전쟁 무자를 동원해도 이게 바다로 다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해양 방산이 많이 뜨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해군에서는 3,500톤 호위함 그다음에 3,000톤급 잠수함, 그다음에 이번에 부산에서 마덱스 하면서 보았던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 그다음 무인기 이런 것들이 주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K방산이 최근 몇 년간 주목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K방산이 주목받은 이유는 일단 우리는 그동안 북한하고 끊임없이 경쟁을 해왔잖아요. 적이다, 뭐 우리를 엄청 괴롭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기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량해왔어요. 성능 개량을. 그다음에 그것이 미국을 따라잡는 목표로 가고 있었다고. 그다음에 러시아에는 차관을 빌려주고 돈으로 못 받아가지고 전차도 탱크도 가져오고 일부 해군 무기도 가져오고 불금 사업에 그런 걸로 해서 계속 선진국의 그 기술을 벤치마킹해서 따라가고 북한을 능가하겠다. 이 목표가 달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 시설도 많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는 뭐 전쟁 비축물자가 60일 이상 항상 유지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모의 경제가 일단 형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그런 시설을 유지하기 때문에 가격이 싸잖아요. 성능은 미국의 탑을 따라가고 있고 가격은 미국보다 한번 2분의 1 내지 3분의 1 가격이고 특히 독일이나 뭐 탱크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반절 가격이란 말이에요. 가격 싸고 성능은 좋고 그다음에 생산 시설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60일간 전쟁 비축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청하면은 폴란드 같은 경우는 뭐 탱크 전차 수출하는데 3개월 먼저 배달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역시 있을 수가 없어요. 2차 대전 끝나고 냉전 끝나고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데 생산시설을 거의 다 주겠다고. 그런데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갑자기 동원된다고 해가지고 그게 금방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 생산시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분간은 그 공백을 다 차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물량을 원하는 대로 착착 배달하니까 그런 것들이 인기가 좋았죠. 그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 AS 잘하잖아요. 교육 잘 시켰어요. 그리고 우리가 판 그 K9 자주포나 K2 이런 데는 자기들끼리 유저 클럽이 형성됐다는 거. 그래 한국에서 가서 교육시켜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해주고 그다음에 또 뭐 무기를 한 대 팔으면 30년간 MR로 사업을 해줘야 되거든. 이런 것 때문에 그거를 잘하면은 우리한테 호감도가 갔죠. 그다음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인기가 치솟고 있는 것이죠. 한국 해군의 전력화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발전해 왔나요? 한국 해군은 그동안 북한을 대응할 때 저 현역 시절만 해도 간첩선 잡는데 전력에서 간첩선. 그 간첩선 때문에 밤 10시에 나가서 뭐 배 띄워놓고 계속 일이 하다가 새벽에 들어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남북관계가 좀 좋아졌었잖아요, 한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없고 한때 연안해군 간첩선 잡는 데는 고속정, 삼수리급 고속정 이런 것도 120정 만들고 이랬다고. 근데 그것이 남북관계가 약간 호전되면서 우리가 대양 해군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배를 크게 만든 게 지금 이지스 구축함, 그다음 독도함 이런 거 만들어냈죠. 그거는 북한은 우리가 성능으로 압도하자. 석수는 북한이 많아요. 작은 조모래기 배들이 많다고.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우리를 괴롭혔던 중국하고 일본이 있잖아요. 지금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건들지요. 그러나 미군이 없다 하면은 일본하고 중국은 과거와 같이 또 우리를 괴롭힐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미군이 떠날 걸 대비해서 우리 대양 해구를 하자.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말라카 해협이나 이런 데 막아버리면은, 중국이 막아버리면 우리 석유 한 방울 안 나잖아요. 전쟁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배도 크게 만들고 이지스 구축함 만들고 잠수함도 만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양행으로 기치를 내걸고 온 것이 지금 해군이 어느 정도 세계 5, 6위권이라고 하잖아요. 5, 6위권. 뭐 어떤 사람은 6, 7위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해군력을 평가할 때는 총 톤수로 하는 게 있고 총 척수로 하는 게 있는데, 그다음에 총 톤수로 하면서도 성능 이런 걸 다 종합해 보면은 한 5, 6, 7위에 머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제 해군으로 깨면 안 돼. 안 되고. 근데 숫자적으로 많다 얘기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먼 거리에서, 먼 스탠오프 어택을 해야지 걔들이 도달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공격하고, 그런 식으로 키워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해군은 상당히 이 기반이 형성됐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기동함대 사령부까지 창설이 됐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과거에는 우리가 1, 2, 3함대 동해, 평택, 부산 1, 2, 3함대 나눠가지고 주로 북한을 대해서 해역방위를 했다. 해역을. 근데 이제는 제주도에 기동함대를 설치해가지고 이제는 위협이 오는 쪽으로 즉각 대응하겠다. 예를 들어 일본이 독도를 위협하면 그쪽으로 이지스 구축함을 보내고, 기동함대 사령의 주 세력은 이지스 구축함이라고, 그다음 KDDX를 새로 만드는 이런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이런 것들을 파견해가지고 거기를 분쟁을 억제하겠다. 그다음 이여도 문제, 제7광구 이런 데는 우리가 이익이 있는 해역에 우리가 그야말로 쓸모 있는 능력이 출중한 이런 배들, 이지스 구축함 이런 걸 보내겠다. 기동함대까지 창설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해군은 그동안 북한을 능가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미 그거는 능가를 했기 때문에 대주변국 억제를 위해서 해군력을 키우고 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 북한이 서해에서 막 중국이 자기 내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면 우리가 배를, 큰 배를 만들어야 돼요. 중국은 막 항공모함 가지고 휙 젓고 다니는데 우리는 이 3,000톤급, 4,000톤 가서 따라다니면 모양새가 안 되잖아요. 이제 어깨 싸움도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해군력을 키워야 된다는 명분이 서는 거죠.